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이용한 수급매매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매매법을 이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타점 잡는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창 3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신고가 종목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같이 분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창도 같이 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딱 이 세 가지 창만 있으면 종목 선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신고가 종목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분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차트와 수급을 같이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지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나서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고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7월 25일 거래대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할 때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장대 양봉 나왔던 날을 보면 7월 25일 금요일이고 오늘 8월 13일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 설정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에 맞춰서 수급을 분석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모두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수급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7월 25일부터 단기 상승을 만든 주체는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점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수급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 매수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내일 장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규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8월 14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찍혀 있다면 그때 똑같이 매수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100% 비중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같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추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가를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부터 단기 추세까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종목에 들어가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승한 구간이 크게 보이지 않고 이때부터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5일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급 주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기간 설정을 해봤을 때 외국인이 수급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똑같이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세 라인 따라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예외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다음날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하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때처럼 12억, 20억 정도 매도한다면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은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물량이 나온다면 가령 300억, 400억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이어나가지 않고 추세 라인 설정한 구간을 이탈할 때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올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LG 디스플레이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 쭉 빠지다가 단기 추세 상승 구간을 외국인이 만든 경우였고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눌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과 살펴봤던 패턴과 다르게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서 수급 주체를 분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은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진 구간입니다. 여기를 첫 번째 구간으로 제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구간을 두 번째 구간이라고 제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구간에서 누가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누가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구간은 1월 31일부터 대략적으로
5월 말까지가 됩니다. 기간을 설정해 봤을 때 이렇게 수급 화면이 잡히는데 지금 보시면 1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팔았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주로 매도했고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도 주체는 누가 되나요? 바로 기관 투자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구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월 초부터 8월 13일까지로 우리가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쭉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할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겨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에서 여기서의 매수 주체는 누가 되죠?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주체는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1000억 이상 물량을 매도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구간에서 매수했던 주체는 누가 되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매도했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형성되면서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같이 매수하는 날보다는 한쪽이 매수하는 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단타 매수 타점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할 때가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매수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한쪽은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받아줘야죠. 그래야 주가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리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매매 전략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완전 뒤집어야 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장기 평선을 이탈한다라는 가정하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물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려면 여기서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잔파동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 스윙으로 가져가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장기 평선을 이탈하고 빠질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할 때 단기 추세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한 달 동안 순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점과 수급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패턴을 하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현대글로비스와 차트 패턴 자체가 비슷합니다.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다시 나오는 패턴이죠. 아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단기 반등한 패턴,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패턴이라면 현대글로비스와 리가켄바이오는 상승 이후에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는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 먼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방법은 아까와 똑같은데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누가 매도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단기 박스권 횡보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11월부터 6월달까지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날짜를 설정해 봤을 때 11월부터 6월까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모난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고 단기 추세가 형성되었던 이 네모나 박스 구간도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오늘 8월 13일까지 날짜를 설정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해서 단기 추세 상승 구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차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외국인이 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1일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단기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든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던져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대량 순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기 추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를 설정하고 중장기 추세를 설정한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잔파동을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조금 높을 수 있으니까 장기 평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고점에서 봤듯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봤을 때 아까 11월부터 6월까지는 외국인만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어느 정도 매수하면서 이 바닥 구간을 방어해줬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만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해준다면 아마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단기 박스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매도한다면 이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단기 추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려면 장기 평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아까 11월의 사례처럼 외국인만 매도한다면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매도를 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의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금 조절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이용한 수급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